박 PD의 픽. 이틀 연속 이효리 씨 이야기를 하게 됐군요. 아, 어제는 안 좋은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혹시 좋은 이야기인가요? 안타깝게도 오늘도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카카오 엔터 산하의 기획사인 안테나, 다들 아실 거예요. 안테나가 상업 광고 복귀를 선언한 이효리의 전속 계약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이고, 안테나 주파수를 제대로 못 맞췄나요? 이효리한테 맞췄으면 이게 못 맞춘 건 아닌 것 같은데 결과가 생각만큼 안 나왔어요. 이효리가 2012년 모든 상업 광고 출연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남편과 함께 제주로 내려갔었는데 작년 안테나와 전속 계약 후 광고를 다시 찍겠다면서 상업 광고를 재개했고 실제로 TV를 켜면 이효리 씨가 나오는 CF가 꽤 많이 나와요. 어제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안테나는 작년에 25억 9천만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아이고, 적자 규모가 생각보다 큰데요? 그죠? 꽤 크죠. 전년에 2억 4천만 원보다 10배가 불어났어요, 적자가. 이유는 비용이 더 많았기 때문이겠죠? 영업비용은 208억에서 239억으로 약 30억 원이 늘었습니다. 아하, 안테나 어떤 회사인지 잘 아실 겁니다. 가수 겸 작곡가인 유열 씨가 만든 회사였는데 카카오 엔터에 넘겨뜨렸죠. 안테나에는 이효리, 이상순 부부는 물론이고 배우 이서진 씨와 같은 인기 아티스트들이 소속돼 있고요. 국민 MC 유재석이 아티스트 겸 대주주로 자리 잡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유재석 씨가 스스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안테나 지분 샀다고? 맞아요. 자비 30억을 들여서 안테나 지분 20.7%를 인수했다. 작년에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카카오 엔터한테 유열 씨가 넘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카카오 엔터가 최대 주주고 두 번째 주주가 유열 씨고 3대 주주가 유재석 씨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름만 들어봐도 여기는 손실이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손실이 크게 났을까요? 그러게요. 유재석, 이효리에다가 이서진까지. 이서진 씨는 그야말로 이 먹는 예능계의 대부 아니겠습니까? 백종원 씨만큼이나 이 먹는 예능에 자주 나오는 분인데 이런 톱 스타들이 모여 있는 회사인데 수익성은 오히려 나빠졌다는 겁니다.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늘은 건데 톱 스타를 보유한 기획사라면 당연히 많은 흑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적자는 안 보겠지라고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엔터주는 이런 기대를 무참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아니, 유재석 씨나 이효리 씨 같은 경우, 방송 한번 출연하면 출연료 엄청나게 받을 텐데, 왜 이렇게 적자가 심할까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재석, 이효리, 이서진이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큰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들의 출연료, CF 계약금 정확히 밝히지를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추정만 가능합니다. 보통 A급 스타의 방송 출연료는 회당 1억 원에서 시작합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능 같은 경우도 그렇고 A급 스타의 경우 1억 원부터 출발을 하고요. 톱스타의 CF 계약금은 10억 원 내외입니다. 즉 이효리 씨가 광고를 하나 찍게 되면 보통은 10억 원 정도는 받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적자일까? 이들 소속사가 해당 아티스트들에게 배분하고 남은 돈이 적다는 뜻이겠죠. 소문난 자체에 먹을 게 없다라는 격언이 맞아떨어지는 비즈니스가 바로 엔터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안테나만 그런 건가요? 다른 상장사들도 엔터 쪽에는 많잖아요. 맞습니다.
안테나도 그렇고 안테나의 본사인 카카오엔터도 그렇고 둘 다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개미들과는 관련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엔터의 경우 항상 늘 상장을 준비해왔고 안테나의 작년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작년에 이효리랑 유재석 씨가 영입이 되고 대주주가 되면서 카카오엔터는 내년에는 상장할 수 있겠네?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실적이 이렇게 나와 버렸기 때문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카카오엔터의 모회사격인 카카오의 주가에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3년 전만 해도 20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여겨졌던 카카오 주가 현재 4만 8천 원대입니다. 국민 주식이라고 해서 다들 하나씩은 샀던 카카오. 지금 카카오에 대한 배신감 정말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카카오가 흔들리니까 다른 주식들도 많이 흔들린다면서요. 맞습니다. 작년에 아주 희한한 일이 있었죠. 엔터업계에 SM엔터, 하이브, 카카오의 역대급 인수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수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새 대결이 시작이 되니까 주가가 유동을 치더라. 오르는 회사의 주주면은 다행이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피 같은 내 돈을 날릴 가능성이 그 어떤 산업보다 크다는 겁니다. 어제 벌어졌던 놀라운 일을 소개할게요. 경영권 분쟁 이슈로 하이브 주식이 급락을 했는데 하루 만에 시총 7,5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하이브가 전 거래일보다 7.81% 떨어져서 21만 2,50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방시어 과제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이 무슨 소리일까요? 면역력 70%가 장에서 결정된다고 하던데 박 PD는 어떤 유산균 드세요? 면이 불이효생 유산균이죠. 저마다 유산균 수를 강조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장까지 살아서 가는 건데 불이효 유산균은 위산과 담즙산에도 강한 호박 분말 코팅으로 보호됩니다. 게다가 비린내 나는 문피, 우피, 어피 같은 동물성 젤라틴이 아닌 소나무 펄프 유래 100% 식물성 캡슐에 담아 소화도 잘 되잖아요. 소비 기간도 2026년 1월까지라 여유 있게 드셔도 됩니다. 지금 3개를 사면 하나를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불이효 유산균 검색하세요. 특히 방시혁 아재는 인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여러 가지 분란 같은 거 없는 것으로도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뜬금없는 경영권 분쟁.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래서 초심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는 모양이에요.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갈등이 표면화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하이브가 어제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임원 A씨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을 하고 하이브 감사팀이 어도어의 전산 자산을 회수하고 대면 진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건 마치 검찰이 박스를 들고 와서 자료를 다 털어가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데 민희진 대표가 본사, 즉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 한다고 보고 하이브가 증거 수집에 나선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어도어는 민희진 대표의 지분이 상당히 많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민 대표가 2021년 설립한 그런 회사인데 문제는 어도어가 하이브의 산하에 있는 자회사라는 겁니다. 어쨌건 민 대표의 어도어 하지만 하이브의 지분율도 80%나 된다는 거죠. 즉 민 대표는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 대표의 지분율이 생각보다 적군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민 대표의 주도로 데뷔한 걸그룹 뉴진스. 요즘 전 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에 오를 정도로 글로벌 히트를 기록한 글로벌 아이돌이 됐고 하이브 안에서도 BTS 다음 가는 위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사건으로 BTS를 잇는 하이브의 차세대 캐시
카우로 여겨지는 뉴진스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다. 무엇보다 다음 달 뉴진스가 컴백을 하는데 하필 한 달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라면서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을 했겠죠. 주목할 부분은 하이브 주식이 급락하는 와중에도 개미들이 매도 물량을 대거 받아냈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47,700여 주를 순매수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400주, 28,700주를 던졌기 때문에 이들이 받아냈고요. 개미들은 저가 매수 찬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엔터 산업은 사람 자체가 핵심 컨텐츠인 만큼 이번처럼 사람과 사람이 갈등하는 게 악재 중에 악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저가라고 생각해서 잡았지만 더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SM엔터만 해도 이수만 창업자와 경영진의 갈등으로 역대급 인수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하이브와 어도어 갈등 역시 사람에서 비롯됐죠. 방시혁과 민희진의 갈등. 근데 두 사람이 대치하는 이유가 궁금하실 거예요. 왜 갑자기 일 잘 하다가 아이돌 잘 키우다가 이렇게 싸우게 됐느냐? 어제 사건이 공식화된 뒤 어도어가 낸 공식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뉴진스가 이룬 문화적 성과는 아이러니하게도 하이브가 가장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게 무슨 뜻인고 살펴봤더니 하이브에서도 마침 뉴진스와 비슷한 컨셉의 신인 그룹 아일릿을 키우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즉 하이브의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주장이죠. 그러면서 다시 입장을 이어갑니다. 하이브의 이번 카피 사태에 대해 공식 문제 제기를 했지만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구체적인 답변은 미루고 시간을 끌고 있었다. 여기까지인데 그러고 나서 방시혁 의장을 필두로 한 하이브가 자신을 대표직에서 해임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직 사태의 전말을 정확히 알긴 힘들잖아요. 서로 의견이 엇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정확한 건 진짜 법정에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방시혁과 민희진 두 사람의 갈등에 의해서 이번 사건이 비롯됐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이브 주식을 산 사람 중에는 BTS 팬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뉴진스를 응원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BTS와 뉴진스의 갈등도 아니고 심지어 BTS 멤버들 간의 갈등도 아니고 뉴진스 멤버들 간의 갈등도 아니고 이들을 키워낸 방시혁과 민희진의 갈등으로 개미들은 주가 급락이라는 된소리를 맞았다. 이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시간 또 다른 개미들은 저가 매수에 나섰다. 이 점 역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나무가 커지면 흔들림이 많은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나라 케이팝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구설이 더 많아지는 거 이거는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게 끊이질 않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산업이든 특히나 상장이 된 기업이라면은 갈등을 피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엔터 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리스크가 훨씬 크고 다양하다는 사실 이번 기회에 투자자 여러분들도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티스트와 소속사 사장 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고요. 아티스트 개인 혹은 소속사 사장 개인의 일탈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약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심지어 사람을 쳐놓고 사람을 죽여놓고 도망을 가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었다는 사실 엔터 주식에 투자를 하실 때 한 번쯤은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뒤늦게 이를 알게 된다면 그래서 엔터 주식을 샀다면 손실을 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것은 이 뉴진스 멤버들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이번 사건 때문에 아빠 좋아, 엄마 좋아, 누구 편 할래? 말도 안 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충격이 엄청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만 해도 뉴진스의 팬인데 딸 같기도 하고 조카 같기도 한 예쁘고 노래 잘하는 뉴진스의 멤버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요. 본인들과는 관계없이 어른들의 이해관계 충돌로 생각지도 못한 차질을 빚게 됐으니까요. 다음 달 출격해서 또 한 번 글로벌 시장을 평정하려고 했던 뉴진스가 순조롭게 활동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다음 달 출격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아일릿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일릿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번 사태로 그들 역시 뉴진스 짝퉁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게 됐습니다. 이 친구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